자, 세 번째로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장효진 TV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 요겁니다. 이재명 체포 동의안의 반란표, 그 사람이 지휘했나? 여기서 그 사람이 누군지는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어제, 그 다음에 지난 금요일 두 번에 걸쳐서 이 관련된 주제로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좀 추가로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금 이제 며칠 좀 기다리고 있다가 오늘 지금 여러분들을 이 기사 이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요, 제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좀 얘기를 안 하고 좀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알고 있으니까 좀 대답해봐라. 솔직히 까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아까 답이 없는 걸 보니까 뭔가 좀 얘기를 추가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따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낙연 대표, 이 양반도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꽤, 소송 같은 거 좋아하시는데, 이 사람도 그 소송 하실래나? 자, 하여튼 하나하나 좀 짚어볼게요. 자, 뭐 아시겠습니다만 이른바 그 수박들의 반란 사태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가장 분노를 많이 표출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 김남국 의원이죠. 김남국 의원은 정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비명계들이 대놓고 나쁜 짓을 했다라는 얘기를 거의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명계들이 표결을 하기 전에 아주 조직적으로 반란표를 모았다. 그리고 그러니까 반란표니까 무효표 혹은 가결표를 모았다라고 이렇게 뭐 얘기를 했죠. 조직적으로 비명계가 작당질을 했다라고 뭐 폭로를 폭로 아닌 폭로를 했죠. 이게 이제 김남국 의원의 발언이었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이 얘기를 좀 더 자세히 전하면은 그래요. 비명계들이 표결 전에 전화를 돌려가지고 그 국회의원들이 돌려가면서 자기들끼리 표 단속을 하더라. 그래서 가결표, 부결표, 무효표 등 조직적으로 표를 관리하고 확인했다. 그리고 심지어 일부 비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이재명을 내쫓고 난 다음에 비대위를 만들 계획까지 다 마쳤다. 그 비대위는 전직 국무총리 3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자, 이 전직 국무총리들 중에 한두 명 정도가 사실상 이 비대위 준비까지 진두지휘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서 여기 추가로 나온 얘기가 영장이 청구될 무렵, 그러니까 2월 16일을 전후로 해서 국내에 들어와 계셨던 분도 있다. 해외에 있다고 알려지신 분인데 국내에 이때 들어왔더라 라는 주장까지 나와 있다는 겁니다. 자, 비대위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비대위를 구성할 것이라고 알려진 사람, 전직 국무총리 3명인데 그 전직 국무총리 3명은 김부겸, 정세균, 이낙연 이 3사람이라고 합니다. 일단 김부겸 총리 측은 부인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나머지 2사람이 진행을 하면서 김부겸 총리를 아마 끌어넣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당장은 김부겸 총리도 나는 아니다, 안 할 거다 라고 하시지만
아니 뭐 경우에 따라서 하실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지금이야 아무한테도 연락이 안 왔으니까 나한테 연락도 없었는데요? 저는 아닌데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만간 연락이 가서 자 우리가 비대위 만들 건데 김부겸 총리님도 들어오세요. 라고 뭐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보장 있나? 제가 볼 때는 얼마든지 할 것 같은데요. 지금은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여하튼 지금 현재 이 비대위가 진행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상당히 의심스러운 정황이 조금 드러났습니다. 많이 의심스러운 정황이 드러났어요. 정말 잠시만요. 이 스팟이 너무 강하네. 조명이 너무 강해서 조명을 약간 조절을 합니다. 자, 상당히 의심스러운 정황이란 어떤 정황을 말하느냐. 국내가 아닌 외국에 계시다는 분이 바로 이 시점에 국내에 들어오셨다라는 주장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런 주장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꽤 근거가 있는 얘기로 들립니다. 제가 여기까지는 여러분들한테 뭐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아마 그러면서 자세히 할 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다, 어떤 근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는 제가 잘 말씀을 안 드렸을 겁니다. 제가 증거는 있다, 근거가 있는데 아직까지 좀 더 추가 조사를 해야 된다, 추가 취재를 해야 된다 이러면서 좀 보여드리지 않았었죠. 그런데 이제는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전직 국무총리 3명으로 비대위를 꾸린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 얘기가 지금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길냥이들도 다 아는 얘기라고 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재명을 제끼고 전직 국무총리 3명으로 비대위를 구성한다. 전직 국무총리 3명,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자, 근데 김부겸 총리는 일단 자기는 아니다라고 부인했습니다만 나머지 2명은 별다른 얘기가 없어요. 자, 별다른 얘기가 없는 거 약간은 지금 상황에서는 긍정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좀 충격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저로서는 되게 처음 받았을 때 뒤통수가 뻣뻣해지는 느낌을 받을 정도였어요. 자, 제가 지금 공개해드린 이 증거가 정말로 증거가 될 수 있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박들의 반란은 사실상 이분들이 조직적으로, 아니 이분의 지위에 따라서 조직적으로 진행이 된 거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의심이죠. 하지만 그 의심이 상당히 뒷받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저 사람이 지휘를 했구나. 저 사람이 이재명 날리려고 조직적으로 지휘했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나 보네. 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이에요. 자, 서론이 길었나요? 보여드릴게요. 통화 기록입니다. 전화번호는 제가 일단 가렸습니다. 2023년 2월 10 며칠 자정 무렵입니다. VOLTE, Voice of LTE, Voice to Voice, 국내 통화를 말합니다. 국내 휴대폰 간의 통화를 말하고요. 통화가 이뤄진 시각은 47초간이었습니다. 이 번호는 이낙연 대표의 번호입니다. 2월 10 며칠 날 자정 무렵에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셨는데 국내 통화로 기록이 되어 있네요. 이분은 해외에 계신 분 아니었나요? 해외 로밍이라고 적혀야 된답니다. 확인을 제가 했습니다. 이 회사, 이 통신사 쪽에 가서 저도 확인했습니다. 해외 로밍이라고 기록이 된답니다.
VoLTE는 국내 음성통화이며 받는 사람, 거는 사람 둘 다 국내에 있는 휴대폰 통화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자세히 표시가 안 됐는데 받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이 표시도 조금 다르게 됩니다. VoLTE 요거는 또 어떤 특정한 회사고요. 이외에 또 다른 회사는 이 소문자로 VoLTE라고 좀 다르게 나오더군요. 보이스 LTE라고도 나오고 조금 표시가 다르게 됩니다. 따라서 통화를 한 회사가 누구냐, 그 대상자가 국내에 있느냐 외국에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표시가 다 달라집니다. 이 표시는요, 국내에 있는 음성 통화를 말합니다. 혹시나 싶어서 제가 그 뒤를 또 확인해 봤습니다. 이 부분은요, 요 뒤에 쭉 이어 나오는 부분인데 통화 요금입니다. 84원이 됐습니다. 47초간 통화를 했는데 84원이네요. 야, 되게 작게 나왔네. 근데 실제로 과금된 돈은 0원이네. 자, 보통 여러분들 핸드폰 이렇게 통화 내역대 보시면은 실제 적용이 된 요금하고, 그러니까 원래 적용이 돼야 되는 요금이 있고요. 그런데 내 요금 그 계약되어 있는 요금 제도가 있잖아요. 요금 제도상 낼 돈은 얼마, 실제 원칙적으로 내야 되는 돈은 얼마인데 내 계약상 내 요금제에 맞춰서 내는 돈은 얼마, 이렇게 다 따로 기록이 돼요. 그래서 47초에 따르는 요금은 84원인데 실제로 낸 돈은 0원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만약에 해외 로밍이 되면 이보다 돈도 더 많이 나와야 되고 실제로 과금이 돼야 되죠. 아마 여러분들 떼보시면 다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 요금 그 통화 내역을 뽑아보면은 그 원래 내야 되는 요금이 따로 정리돼서 나오고, 그 다음에 실제로 내가 내는 돈이 따로 나오고, 뭐 이렇게 몇 단계 거쳐요. 그래서 84원을 통화했지만 실제로 내가 내는 돈은 0원이다. 뭐 이런 거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해외 로밍이면 액수가 이보다 컸을 거고요. 실제로 내는 돈도 여기서는 0원이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큰 돈이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추가 요금 걱정 없는 데이터 44. 자, 어느 면으로 보나 국내 통화를 했다라는 정황인 거죠. 제가 잘못할 수 있어요. 저한테 설명해 준 분이 뭔가 잘못 알고 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저 지금 여기서 확신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국내에서 음성 통화를 한 걸로 보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제가 드린 이 말씀, 이 자료, 국내 통화 기록 맞죠? 만약에 이 기록이 정말 국내 통화 기록이라면 이낙연 대표는 2월 중순경에 국내에 계셨습니다. 2월 중순경이면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던 그 시기입니다. 검찰은 2월 16일 날 영장 청구를 했고 2월 27일 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처리가 됐습니다. 즉 2월 16일부터 2월 27일까지 계속해서 이재명이 정치권 전반에서 거의 화제로 떠오를 때던,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화제로 거론될 때였습니다. 그 시기에 이낙연 대표께서는 국내에 와 계셨던 겁니까? 정말? 글쎄, 저는 이 자료를 보고서도 설마 하고 있습니다. 왜 설마 하느냐는 제가 이낙연 대표를 좋아해서가 아니고 그분을 믿어서가 아니고요. 적어도 사람이 그런 짓까지는 안 하겠지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정말 그런 짓까지 했을까? 사실 전 차마 그런 생각까지는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고까지는 정말 믿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잘못한 것이거나 아니면 저한테 설명을 해준 직원이 잘못 알려준 것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참 원래 이 무렵에 설훈 의원이 인사한다면서 이낙연 만나러 미국 나간다 그러지 않았던가요? 근데 그 거꾸로 국내로 들어오셨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여쭙습니다. 수박도 그냥 냅둬도 될까요? 짜증나. 짜증나! 참 답답합니다. 예. 여러분, 사실, 이게, 사람이 그렇잖아요. 정치를 하든 뭘 하든, 사람이 좀 신이라는 걸 좀 지키고 살고, 그리고 내가 아무리 나쁜 사람을 만난다고 하더라도요, 저 자리에 있는 저 사람이 그렇게 나쁜 사람일까? 라고는 생각을 하기 싫을 때가 있죠. 저도 그 이낙연 대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 어떻게 보면 아주 최장기 국무총리를 했던 사람인데 이런 짓까지는 안 했기를 정말 바랍니다. 이게 잘못한 거기를 정말 바랍니다. 참 답답하네요. 언제나처럼님 웃긴다 이 상황. 참. 네, 그렇습니다. 예. 입출국 내역 확인해 보시자고 하시네요. 근데 입출국 내역은요, 이거는 한동훈이 협조를 해줘야 돼요. 안 해줄 거예요, 아마. 참 답답하네요. 이제 여러분들 박명수님, 예, 저도 순진하다고 하시네요. 저보고 순진하다고 하시네요. 답답합니다. 참 답답하네요. 예. 자, 장유진 TV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내일이 월요일이죠. 월요일 출근하셔야 되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열받지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사실 제가 며칠 전부터 이 자료를 입수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할까 말까 되게 고민을 했었는데 오늘 결국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를 안 하는 거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공개를 드렸어요. 앞으로 추가 취재라든지 이런 설명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나와 주셨으면 고맙겠네요. 자, 장용진 TV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요, 내일 이 시간에 어김없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후원해주신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후원해주신 분, 예. 이게 오탈자가 있네요. 후원자 성함인데, 예, 제대로 해야겠네요. 자, 권순걸님, 그 다음에 이재명 지지자 이용호님, 강수김님, 손향민님, 강명남님, 윤지송님, 서옥금님, 김대훈님, 서인숙님, 엔젤빛 그림TV님, 홍효녀님 이렇게 후원해 주셨습니다. 자, 후원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장용진TV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어김없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